외국인들이 뽑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나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매년 모이는 비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합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 2024년 그 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믿기 힘들다고요? 당연합니다. 면적 세계 109위, 인구 28위.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이 작은 나라를 왜 세계가 두려워할까요?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냉정한 데이터와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군사력 6위, 기술력으로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이 기적을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만족하지 않고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기술로 만족하지 않고 혁신의 기준을 다시 썼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예측할 수 없다. 10년 전에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5년 만에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한국의 힘. 반도체 마이너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술.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이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격차입니다. 한국이 3나노 공정을 양산할 때 경쟁국들은 아직 5나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MIT의 반도체 전문가 김승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최소 3년에서 5년 앞서 있다.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일까요? 일본은 소재가 강하고 미국은 설계가 강하고 대만은 파운드리가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부터 제조, 소재, 장비까지 전 과정을 다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조선업 마이너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전 세계 선박의 45%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2위, 3위가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도, 일본이 기술력으로 추격할 때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불가능한 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하 163도의 에쿼천 연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LNG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단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90%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3년 보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해상 물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한국이 배를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 무역이 멈춥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입니다. K-배터리- 전기차 시대의 지배자.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4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테슬라가, BMW가, 폭스바겐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2025년이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이를 한국이 가져갈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배터리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자는 한국이다. 중국이 저가 배터리로 시장을 흔들 때 한국은 묵묵히 고성능, 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프리미엄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폭발 위험이 적고 충전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긴 배터리. 이게 바로 한국 배터리의 차별점입니다. K- 콘텐츠 마이너스 문화로 세계를 점령하다. BTS는 빌보드 핫100 1위를 6번 달성했습니다. 미국 가수도 아닌 영어로 노래하지도 않는 한국 그룹이 미국 음악 차트 정상에 섰습니다. 이건 비틀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1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에이트쇼? 한국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문화 수출로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이는 반도체 다음으로 큰 수출 품목이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할리우드가 100년 걸려 쌓은 명성을 한국은 2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10대들은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 패권의 이동입니다. 한국인만 가능한 것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일본도 기술 강국이고 미국도 문화 강국인데 왜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인의 DNA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집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성. 외국 기업들이 이건 10년 걸린다고 말할 때 한국 기업은 3년 만에 해냅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 방법을 찾아냅니다. 외국 평론가들이 문화는 베낄 수 없다고 말할 때 한국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23년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바로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의 조합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불가능한 속도로 불가능한 품질을 만들어낸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 실패에서 배우는 나라.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한국은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한국은 K-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선제적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WHO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나라. 무너질 것 같으면 오히려 도약하는 나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관리의 천재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뿐이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나라. 서울의 밤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차정이 넘어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납니다. 연구소, 공장, 사무실, 학원. 한국은 잠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인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단 1초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제품 개발 속도는 미국 기업보다 평균 40% 빠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10개월 걸릴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끝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출근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션입니다. 업무가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나라를 어떻게 이겠습니까? 교육열 마이너스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비판도 많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늘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교육열이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석박사 비율도 OECD 최상위권입니다. 고급 인력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한국인 엔지니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빅테크 기업마다 한국인 인재들이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다르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군사력 마이너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놀라운 순위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질입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도입했습니다. 성능으로 인정받아 폴란드는 무려 1000문을 주문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제 무기를 사갑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가성비가 아니다. 첨단 기술과 실전 경험이 결합된 최고의 무기 체계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휴전국입니다. 70년간 긴장 속에서 단련된 군사력. 이것이 한국이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외국인들의 진짜 반응에서 레딧, 쿼라, 유튜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3년 살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른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나니 미국으로 돌아오기 싫었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나는 것 같다. K- 퍼플 듣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다.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 한국의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받았다. 24시간 영업은 기본이고 없는 게 없다. 은행 업무도 되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 이게 선진국이구나 싶었다. CNN의 한 기자는 서울 특파원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다. 오지 AI 로봇. 미국에서는 뉴스로 듣는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다. 지정학적 가치. 한국의 위치를 다시 봅시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가까이 북한과 대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협력하고 러시아를 감시하는 전초기지. 한국이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고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무너진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개입하고 동맹체계가 작동하고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무게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 1등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AI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배터리에서 1등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합니다. K-파프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K-무비, K-게임으로 확장합니다. 한국은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1등은 내일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혁신합니다. 2030년 한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나라도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없다는 점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믿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런 과학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에 정책들이 많은 힘을 기울인다 하니 그 인재들을 잡는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혁명, 양자 컴퓨터, 메타버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반드시 세계 정상에 오른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오늘의 강국까지.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밤을 새운 연구원들의 결과입니다. 공장에서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의 결과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어든 기업가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공장을 세우고 수출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 기적의 일부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자부심을 지키고 이 명성을 이어가고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나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길 위해선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아이처럼 이웃의 2세들까지도 바른 지도와 편달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늘 향상되는 대한민국 만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나라의 기상 2탄이었습니다. 바로 3탄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감사드립니다.